안녕하세요, 밀리미터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1조건 제가 가져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1조건 개정된다고 몇 달 전에 지금 국토부에서 예고됐죠. 그리고 가장 핫한 소식, 며칠 전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 지금 국토부에서 11월 말이나 12월 중으로 이제 입법 시행령 변경 예고를 했고, 그게 이제 내년 1월 정도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다고 하고 6개월 유예 과정을 거쳐서 내년 7월쯤에 최종적인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같이 1조건 개정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 6개월의 텀을 도대체 왜 두는지, 이게 왜냐하면 현장에 굉장히 시급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6개월이 왜 두는데도 이해는 안 되지만, 저도 법을 전공한 게 아니라서 일단 시행령 개정에는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축주분들 상담 오실 때도 그럼 이제 과연 1조건에 좀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이 1조건이 과연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설계를 시작하는 게 맞겠냐, 아니면 이미 설계를 해놨다가 나중에 변경 신청을 하는 게 좋겠냐 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걸 따지기 전에 일단 1조건에 대한 득실부터 따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득실을 당연히 따지기 전에 현행 1조건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뭔가, 그거에 대한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일단 지금 1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9m 올라가면 높이 9m 이상 부분에서 높이의 2분의 1씩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5m 이렇게 온 다음에 쭉 가죠. 그래서 보통 이 직각벽 기준에서는 거의 6m 뛰는 걸로 고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현실의 개념도는 이런데 이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면 보통 이 정도 층고가 나오게 됩니다. 자, 1층은 3.2m, 2층 2.8, 3층 2.8, 4층, 5층은 그냥 입맛에 맞게 보통 층고를 설정하는 편이에요. 보통 이제 LH 표준 설계 기준에 보면 이게 이제 최상층이 3m 좀 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빼더라도 일단 1층은 3m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3.2m 이하로 될 수가 없는 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1층 이 필로티 구조에서는 1층 같은 경우 기둥보 시스템으로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층 바닥이 평평한 게 아니라 보들이 이렇게 막 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주차돼서 빡빡하게 맞추고 이제 코어 넣고 삼각까지 넣고 하면 천장이 난리가 나 있어요. 보 때문에. 그 보를 지탱하기 위해서 그 보 뎁스, 보춤이라고 하죠. 그 보춤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리고 1층 주차장 층고, 그 다음에 보행통로 층고, 이런 것들도 확보 정도 일정 법령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려면 최소 폭이 3.2m는 나와야 된다. 근데 이게 3.2m도 사실 굉장히 빡빡하고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2층, 3층 같은 경우는 보통 2.8m로 해요. 자, 그럼 왜 2.8m로 하냐? 이제 그거는 이제 요 9m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요걸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2.8m, 보통 이제 3.2m 하면 나머지 그냥 꽉꽉 채워서 9m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게 방수에 대한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방수. 보통 이제 방수를 이쪽 테라스 바닥면에 방수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건 초록색 방수, 회색 방수 있죠. 그게 보통 우레탄 방수란 말이죠. 그게 이제 노출 방수로 하게 되면 사실 9m 빡빡하게 요층 걸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 요즘 나오는 도면들을 보면 노출 우레탄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단독주택 쪽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상가주택, 빌라, 다세대, 다가구, 그 다음에 요런 일반 주거 지역에서 지어지는 근생 같은 경우에는 노출 우레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요런 거는 많죠. 이 노출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우레탄 동학 방수가 이제 유기화물이기 때문에 사실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이게 경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방수가 쉽게 말해서 이제 굳어서 부서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왜 흔히 옛날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2년에 한 번씩은 옥상 방수를 새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그 초록색 페인트 사갖고 이제 옥상 칠하고 있다. 그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외선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구배도 잘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많고. 자, 그래서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수를 한 다음에 콘크리트를 한번 들이붓는단 말이죠. 들이붓고 그 위에 타일 접착을 합니다. 이게 가장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표준화된 옥상 마감 겸 방수 방법이에요. 그리고 단열은 자연스럽게 여기 천장에 내단열로 들어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거가 다 반영된 게 이 단면 개념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3.2m 보 시스템 때문에 3.2m 되고 2층, 3층에 2.8m에서 여기 8.8m 하고, 여기 방수는 얇으니까 미리를 뎁스를 안 치죠. 그다음에 묵은 콘크리트만 150mm 정도 깔고,
타일 접착 한 30mm, 타일 몰타 한 30mm 깔고 그 다음에 위에 타일 접착 10mm 정도 하는 거. 요렇게 하면 이제 8점 거의 9m, 거의 9m에 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요게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봐오셨던 가장 표준적인 구성 아닐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좋은 거냐? 저의 관점에서는 사실 좋지 않아요. 저의 관점이라고 본다면 제가 뭐 상담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누차 얘기하는 건데 저는 내단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단열은 사라져야 될 과거의 기술이라고 보는데 물론 아파트는 어쩔 수 없어요. 아파트는 내단열을 하더라도 어디서 품질이 나와요. 근데 빌라에서는 내단열을 하면서 품질 나오는 꼴을 못 봤거든요. 저희 오피스가 지금 성수에 있는데 요 앞에도 한때 유행했던 노출 콘크리트 빌라들 많아요. 지금 그것들 상태 어떻게 돼 있나 보면 아주 가관이기는 합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이 내단열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 현재 1조 체계 10m에서 5m로 바뀌게 되면 이거를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이걸 안 해도 되고 이걸 안 하면 훨씬 더 건전하면서 유지관리가 쉬운 방수층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9에서 4.5m일 때 단면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이 어떻게 시공되어 있냐를 보면 일단 천장이 내단열이라고 말씀드렸죠. 내단열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천장 마감을 해줘야 되고 여기서 우수관도 떨어질 거고 뭐 스프링클러도 갈 거고 환기 배관도 갈 거고 최근에 뭐 500제곱미터 연면적 500제곱 이상이 뭐 에너지 절약 의무 대상이잖아요. 그거에서 뭐 환기 배관도 가고 무슨 배관도 오수 배관도 가고 우수 배관도 가고 여러 가지 배관들이 가다 보면 이 천장에 있는 단열재를 안 건들고 시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일정 부분은 단열재를 따낸다든지 아니면 훼손을 시킨다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지금 아파트 최상층에서도 반복되는 하자들인데 요런 이게 전기 아울렛 박스 같은 게 이제 묻혀서 전등선을 뽑는 그런 게 있다 보니 요런 데가 이제 단열이 또 취약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기 사장님들이 전기선 뽑다 보면 솔직히 이런 데 그냥 단열재 일단 따고 나중에 현장 소장님이 이런 데 딱 보고 여기 좀 메꿔달라 이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이런 데가 이렇게 다 비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천장을 잘 보시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겉에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현재 구성에서 모든 단열 시스템 그 다음에 그 마감을 위한 바탕 시스템이 다 요렇게 이 단열 관점에서 요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피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옥상의 마감 같은 경우에도 이 묵은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안 생기면 다행인데 만약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텐데 이걸 다시 보면 이 시스템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제가 아까 이거 스펠로티 3.2m는 빼고 넘어갔는데 이거 왜 빼고 넘어갔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보호까지 전부 다 외단열로 감싸게끔 현재 도면에는 나오게 되는데 1층에 모든 배관이 내려와서 뭐 정화 쪽으로 가는 배관도 있고요, 소화 배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소방 배관도 있고요. 그런 걸 다 따지다 보면 이 보호 아래에 있는 단열재 부분도 사실 따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배관들이 그걸 단열재를 따고 이제 뭐 폼 같은 폼 단열재로 그런 걸 다 메꿔주긴 하는데 이 단열재가 훼손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같이 추운 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거를 다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일조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일조건이 완화되면 그런 것들을 다 건전하게 좀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건축주분들이 오셔서 아니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또 다 알고 오세요. 여기까지 또 다 알고 오셔. 여기까지 올고 오신 다음에 이거 10m 높아지면 당연히 각 층의 층고가 높아질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도 맞기는 합니다. 맞기는 해요. 이렇게 높아질 수 있어요. 3.4, 2.9, 2.5 이 정도로 높아질 수 있는데 물론 여기 3m가량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일조건이 완화되더라도 제 생각에 3.5m 정도 높아지고 2.9, 2.9는 맞힐 텐데 왜 그러냐 하면 일단 3m가 넘어가면 계단에 참이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참을 얻는 순간부터 이제 공용 복도 공간이 어떤 계획에서는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계획안이 아니라면 이거 3m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마 이런 표준적인 구성 여기 3.5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로티를 좀 더 높게 해서 상품 구성적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구가 조금 더 시원해 보일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
어찌되건 그렇게 해서 이런 구성안으로 바뀔 텐데 층고는 높아지겠지만 최근에 뭐 다세대주택에 소방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죠. 의무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같은 거. 그다음에 뭐 6층 이상 도시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소방 스프링클러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500제곱미터 이상 같은 경우 에너지 절약 계획에 따라서 이제 전열교환기 배관 100파이짜리거든요. 그 100파이짜리 들어가고요. 그런 거가 다 들어가면 아마 이 2.95가 돼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내에서 느낄 공간의 이제 최종 마감대 마감 높이는 아마 2.3m 혹은 2.35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게 조금 더 3m 이상으로 가면 그 이상의 층고를 확보해서 현재 아파트 쪽에서 공급하고 있는 최종 마감 높이 2.4m 정도와 표준적으로 일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긴 한데 저도 아직 1조건 10m로 완화 시나리오로 계획을 주거 쪽에서 해보지 않아서 지금 답은 못 드리겠어요. 어쨌든 이게 10m로 완화가 되면 층고 높이에서는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그럼 이 변화로 인해서 뭐가 달라질 수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 10m 완화로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에 대한 발제를 어디서 했냐 하면 새건축사협회라는 곳에서 했는데 그 새건축사협회에서 이거를 이제 국토부한테 10m로 완화시켜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최근에 단열, 에너지 절약 규정들이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단열재 두께가 상당히 강화됐고 여러 가지 설비에관 따라오는 게 굉장히 강화가 돼 있단 말이죠. 따라서 현재 9m에서는 그 모든 걸 만족하기 어려운 결과 시장에서 굉장히 편법, 그냥 여기 내단열 하는데 어차피 나중에 특검이 와서 천장 뜯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최소로 얇은 것만 해놓고 뭐 그런 편법이 와도 횡행하고 서로 간에 인지가 돼 있으니까 그걸 발제를 해서 국토부에서 그걸 받아들여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0m로 완화가 되면 에너지 관련 규정들에 훨씬 더 여유가 생기냐? 여유가 생깁니다. 어떻게 여유가 생기냐 하면 일단 1층 같은 경우 기존에 제가 아까 단열재를 어쩔 수 없이 까면서 배관 설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3.2m에서였죠. 이게 3.4m, 3.5m로만 늘어나도 훨씬 더 단열층을 훼손시키지 않고 설비 배관들이 무난하게 필로티 천장을 지나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기다리는 것은 사실 요겁니다. 평지붕 외단열인 거죠. 이 평지붕 외단열이라는 거는 이건 사실 하나의 영상으로 또 다시 정리를 해야 되긴 하지만 일단 건물 전체가 단열재로 다 감싸져 있기 때문에 외단열 시스템을 건물 안에서 다 구축을 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방수층을 아주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뭐냐면 일단 제가 아까 이 내단열 체계 안에서는 일단 이 천장의 단열재가 전부 다 훼손되면서 시공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스템 안에서는 안에 단열재가 아니라 바깥으로 단열재가 가기 때문에 당연히 천장 부분도 이 밑에 층과 똑같이 다 무난하게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열교 걱정이 없겠죠. 배관 다 지나가고 아울렛박스 다 설치해서 전등선 뽑고 다 무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열재를 위로 올리는 거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방수를 먼저 하고 압출법 단열재를 올린 다음에 투습방수지 올리고 부직포 올리고 쇠석 깔고 그 다음에 뭐 디디고 다니실 판이 필요하면 뭐 판석을 깔거나 뭐 야자 매트를 깔거나 그런 걸로 이제 대체될 수 있는 건데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 방수층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바로 무접착 시공이거든요. 이게 무접착 시공이기 때문에 방수층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수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건식 조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공 시간이 짧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1조건 완화를 통해서 요거를 가장 쉽게 너무 층고에 대한 염려 없이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또 이제 많은 상담 오신 분들한테도 이런 거 설명드리면 항상 뭐 단열재를 어떻게 밟고 다닐 수가 있냐, 실제로 가능한 공법이냐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충분히 가능하고요. 단열재를 밟아봐도 전혀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시공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또 따로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구성이 지금 요런 테라스에도 가능하고 요런 테라스에도 가능하고 평지붕 모두에는 다 이런 구성이 다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10m로 완화되면 훨씬 더 기존에 의도했던 대로 에너지 절약, 단열의 측면에서
훨씬 더 똑같은 돈 들이고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로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건축주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각세 이게 2층, 3층에 사실 여기 뷰가 그렇게 안 좋은 세대잖아요. 해도 잘 안 드는 세대이고, 요 세대 같은 경우 조금 더 넉넉한 층고를 줌으로써 이 밑에 층에 상품성을 높일 수 있다. 층고 2.3m와 2.4m는 공간의 느낌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내거든요. 실제로 그 공간에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층에 대한 상품성을 보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훨씬 더 건전한 단열층, 외단열 시스템으로 건물을 전부 다 설계해서 시공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되고, 물론 이렇게 10m로 하더라도 여기 분명히 내단열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그렇게 설계를 받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건축사나 요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요 외단열 시스템을 한번 구현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시공에서도 잘 협의를 해서 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좀 건전한 건물을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m로 높아지면 층고는 높아지는데요. 층고 높아지는 건축주분 입장에서 조금 부담하셔야 될 건 있어요. 뭐냐면, 자, 9m일 때보다 10m로 가면 건축물에 들어가는 재료의 양, 그러니까 시공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제 평당 공사비, 평당 뭐 600만 원, 평당 800만 원 이렇게 가는데, 그건 이제 바닥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이 높이, 층고에 대한 높이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오류 중에 하나가, 주거에서 쓰던 평당 공사비를 이제 일조권이 들어오지 않는 상가 쪽에 가져오면 이제 굉장히 큰 오류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정확히 이제 주거 층고는 여기 지금 나오다시피 이제 2.8m로 오다가 갑자기 상가 쪽으로 와서 이제 3.6m 층고를 적용하면 당연히 외피 면적은 넓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공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요 9m에서 10m로 올라가면 그 1m만큼의 모든 물량, 뭐 마감재도 더 들어가고요, 단열재도 더 들어가고, 당연히 철근, 콘크리트, 뭐 내벽, 마감, 뭐 이런 게 다 똑같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구조 측에서 물량이 조금 더 증가될 염려는 있다. 근데 전체 공사비로 보면 아마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만약 지금 당장 건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냥 지금부터 하세요. 9m도 사실 이 시스템 도입할 수 있어요. 잘 설계를 하면. 물론 이제 더 싸고 10m일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강요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밖에 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냥 지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요거에 대한 혜택을 보시려면 그래도 뭐 내년 초쯤에 설계 시작해서 허가 들어갈 때 요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그냥 시작하시는 거를 권장드릴게요. 뭐가 됐든 여러분들 건물에는 일단 건전한 유지 관리를 목표로 하는 게 더 맞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본인의 처한 상황과 함께 잘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1조권 완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크게 사실 건축주분들께서 와닿을 건 없으세요. 사실 이거 다 엔지니어들을 위한 법 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밀리미터 채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